다음은 ROTC 동지의 회원이시자 회사 대표이신 유도한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19년도 1월달의 마지막 날, 우리 애국시민들이 자유한국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신재민, 김태우의 사찰 의혹,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부정한 남노당원이 어떻게 광복 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입법, 사법, 행정, 특히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구린내가 진동하고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1961년도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기상학자가 기상을 관측하던 중에 현상을 발견한 이 나비 효과,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그 진동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기상을 변동시켜서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주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미세한 차이가 잘못하면 사회에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나비 효과의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특수군 개입 의혹이 제기된 5.18,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결국 방치함으로써 이와 같은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장 경제를 멀리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1980년도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5.18을 발생된 원인과 이유, 5.18의 진행 과정, 광주 폭동이 민주화라고 박지는 절차를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저희는 선배들로부터 광주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연구한 김한우 박사의 자료를 전부 읽어보고 일부에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분명히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의 진실을 찾기는커녕 이것을 부정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나라입니까?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 나비 효과의 연속으로 나온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사기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된 것은 바로 남노당원을 광복 유공자로 선정한 이것이 모두 국가의 정체성이 부정되고 진실이 맺는 결과입니다. 결코 진짜가 가짜가 돼서는 안 되고
각자가 진짜로 둔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제까지 5.18 유공자 명단도 공개를 못하면서 5.18 유공자 자녀들에게까지 5.18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되 결과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것은 각자의 욕구가 상이한데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평등 외치다가 결국 불평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닙니까? 국가보다 민족이 중요합니까? 민족보다 국가가 중요한데 우리끼리 민족끼리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러한 자들이 정치판에 있다면 이런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됩니다. 첫째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현재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때법의 침묵 동조하고 양심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로잡아야 될 정치권이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게 정치판입니까?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판을 물갈이해야 됩니다. 가짜민주, 위장평화 이런 세력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가짜민주 적견에서 자유 대한민국 바로잡자! 위장 평화 세력 적견에서 대한민국 바로잡자! 민주, 정의, 양심, 진보란 이름으로 위장된 세력들을 적견해서 대한민국 바로잡자! 자유보수의 우파의 가치를 실현해야 될 한국당의 김무성이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적당히 타협했는지 일신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김무성이를 정계 은퇴시켜서 대한민국 바로잡자! 현재 우리 고도속자인데 민족 반역자 6.25를 일으켜서 같은 동족 몇백만을 죽인 김일성의 손자이고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이가 초청하는 이런 것이 정상입니까? 백년도 넘은 일제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같은 동족들께 죽인 살인마 김정은이를 위인으로 생각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를 용인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탄핵해서 대한민국 바로잡자! 위장보수 김무성을 판단됩니다. 이런 자를 정계 퇴출시켜 대한민국 바로잡자! 자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책을 핀 듯한 문재인을 탄핵해서 대한민국 바로잡자! 감사합니다. 제가 문재인을 탄핵했던 그 얘기를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보 문제는
아시기 때문에 차치하고 경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젊은 층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정책을 핍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이는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안 되냐면은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소득 증대가 목표가 되고 소득 증대를 이루게 한 수단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경제 소득 증대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반대로 돼야 됩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거꾸로 가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 뭐냐면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최저시급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감당할 만한 시급을 인상하면 제조 원가가 상승되고 제조 원가가 상승되면 제일 먼저 물가가 상승되면 제일 먼저 서민이 타격을 받습니다. 서민뿐만이 아니고 제조인가가 상승되면 수출 단가가 상승되고 수출 단가가 상승되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 기업은 결국 빚으로 채무로 연명하든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포퓰리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세계 5대 경제 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도 페루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셰일가스, 셰일오일 아마 무궁무진한데 바로 포퓰리즘 정책으로 현재 베네수엘라는 엄청 어렵습니다. 잘 나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유가가 떨어지니까 아마 베네수엘라 정부 예산의 70%가 유가로 인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자 드디어 베네수엘라는 거지국가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페인 어떻습니까? 그리스 어떻습니까? 결국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나라들의 결과는 종착지는 바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전산화돼 있고 자동화돼 있고 일회양은 줄었는데 왜 공무원들을 뽑습니까? 공무원들 뽑는 것보다 소방직이라든가 아직까지 공무원 중에 제대로 안 된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뽑는다는 것은 국민 세금 젊은 층한테 결국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탈원전 정책입니다. 4차 산업 세계인이 대한민국의 원전기술 40년 만에 3천조의 시장을 보고 있는데 문재인은 말 한마디로 탈원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친환경적입니다. 왜 친환경적이냐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것이 원전입니다. 1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원전이 10g, 석탄이 880g, 가스가 약 500g, 이 태양광도 약 55g이 나옵니다. 그러면 CO2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기후가 나옵니다. CO2가 많아지면 실외된 해수면이 증가합니다. 해수면이 증가하면 없어질 나라가 있습니다. 부산의 일부 지역도 물에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약 400ppm이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미 2012년도에 하와이에 있는 미우라 단축소에서 얼마냐? 397ppm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면도에 있는 측정소에서 이미 400ppm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기 위한 정책을 피해야 되고 가스를 하게 되면 미세먼지 발생됩니다. 가스를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는 가스 생산이 별로 안 됩니다. 결국 수입해야 됩니다.
석유를 가스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카타르인데 멀죠. 그래서 만일에 사이베리아,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를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안보주권, 에너지 안보주권은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가스의 파이프를 막으면 우리는 그 테리프를 지급해야 됩니다. 북한의 삥을 뜯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세계 가스 가격의 중심은 미국에 있는 헨리 허브의 스팟 프라이스를 적용하는데 우리는 적용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뜯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가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이 가장 고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문재인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보회의 경제 문제까지 얘기를 해서 우리는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 앞에 얘기한 부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